역사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사람이나 그들이 소속된 집단이 했던 과거 행위의 결과물이며 그 주체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유적이나 유물은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조수단입니다. 유적과 유물 중 문자와 기록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주체인 사람이 남긴 흔적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원의 역사가 바로 난감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문명 세력과 수천 년을 경쟁했지만 제대로 된 기록이 없다 보니 경쟁자의 역사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최근 들어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라는 것도 도시와 같은 대규모 정착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몇몇 흔적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 집단화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그러다 보니 발굴한 고고학자가 적당히 이름 붙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서양 역사학계는 몇백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유적을 발굴한다는 미명 아래 문화재를 약탈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고대사를 주물럭거렸는데 다행스럽게 초원의 역사는 최근에야 주목을 받다 보니 그들도 별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유라시아 초원은 동유럽에 소재한 폰티카스피 대초원부터 러시아 남부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몽골 초원까지 이르는 길게 늘어선 초원지대로 과거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손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그러자 묘한 접근 방법을 통해 초원의 역사와 유럽사를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는데 유라시아 초원의 산재에 있던 무덤 조성 방식의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확산이 유럽인들의 조상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뿌려놓은 흔적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1956년 마리아라는 여성 언어학자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당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고고학과 언어학을 결합하여 유럽인의 기원을 폰티카스피 초원으로 특정한 묘한 가설을 제창한 것이며 쿠르간 가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쿠르간이란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든 다음 주변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재나 석재로 보강한 후 그 안에 몇 개의 구획을 나누어 죽은 사람과 부장품을 안치한 다음 그 위를 돌로 치장한 무덤을 말하며 기원전 5000년경 처음 출현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마리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무덤 조성 방식은 유라시아 초원뿐만 아니라 동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나톨리아, 중국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매장 문화로 무덤을 만든 세력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고학계 인정을 받지 못해 공론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속되는 고고학적 발굴에 러시아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폰틱, 카스피 대초원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에 인접한 알타이 산맥에 쿠르간이라는 일련의 무덤군을 포함하는 문화집단이 존재했다는 발굴 결과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무더기로 발표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폰틱카스피 대초원 기원설을 주도했던 언어학자들이 쿠르간이라는 무덤의 확산이 인구어족의 분화과정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했는데 쿠르간 가설이 정식으로 학계에 등장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단순한 돌무지 무덤부터 고구려 집안 근처에서 발견되는 장군총이나 석천동 고분에서 발견되는 적성묘는 전부 쿠르간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증거로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쿠르간 가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는 철저하게 서양 학자들이 주도해온 역사 비틀기의 사례이며 가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허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유럽어족의 이동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유전학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청동기 시대의 초원의 유목민에 대한 몇몇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유전학 연구 결과 그리고 이와 접목한 인도 유럽어족의 이동 모델은 초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4000년경 시작된 카자의 초원에 위치한 보타이 문화 집단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발굴된 구덩이에서 대량의 말뼈와 함께 구유통의 증거가 발견되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몽고말의 조상으로 인위적인 교배의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보타이 문화 집단이 초원사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말을 길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이들의 유골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대 시베리아나 동아시아와 유전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쿠르간 가설의 진원지인 폰틱 카스피 대초원은 흑해와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큰 강이 즐비하여 농경도 가능했으며, 목초지의 품질도 좋아 방목에 최적화된 장소로 유라시아 평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러시아 고고학팀이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람이 정착한 흔적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수렵 채집인의 특징을 보이다가 점차 볼가강, 돈강, 드네프르강 주변에서 농경과 함께 목축으로 생활 방식이 변해갔으며, 쿠르간이란 무덤 방식이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기원전 3300년경에는 이곳을 대표하는 청동기 문화인 얌나야 문화 집단이 출현하는데, 밭농 밭목의 유목 생활을 하였으며 마차를 이용하였다는 유력한 증거와 함께 승마의 흔적,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력과 교류했다는 물질적 증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얌나야 문화 집단의 유전자 샘플 약 25% 정도에서는 유제품 소화 요소인 락타제 지속성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곳에서 유당 내성이 확산되었다는 가설이 세워졌으며, 유목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유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밝은 피부색을 가졌으며 눈동자는 검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발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일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머리색의 변화가 시작된 것도 이곳이라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얌나야 유골에서 총 69개의 완벽한 DNA 샘플이 추출되어 게놈 전체에 대한 시퀀싱을 진행한 결과 현재 인도 유럽어 사용자들에게 많게는 50% 정도에서 적게는 10% 정도까지 유전자를 기여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도 유럽어적의 진원지가 폰틱 카스피 대초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분화되었다는 가설은 이러한 유전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이들이 서유럽, 동유럽, 발트해,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퍼졌다는 고고학 증거들을 통해 현재는 정설로 인정받을 만큼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얌나야 문화 집단이 동쪽으로 이동한 증거로 지목된 알타이 산맥과 시베리아 남부, 그리고 몽골 초원에 걸쳐 있는 아파나시에보 문화 집단의 매장 방식도 쿠르간에 속했으며, 소, 양, 염소가 경제의 주력인 유목민이었다는 유력한 증거와 함께 말과 마차를 사용했던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현재 서유럽 유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그리고 몽골계로 추정되는 유전자도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자, 쿠르간 가설팀은 나중에 탈인분지로 이동해간 토아리인으로 판별했지만, 탈인분지에서 발견된 미이라 유전자는 중앙아시아 안드로노모 문화집단과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집니다. 쿠르간 가설을 주도한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대초원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안드로노보 문화집단을 폰틱 카스피 대초원에서 이동해온 인도, 이란의 문화집단으로 규정하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유래한 집단이라는 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의 결과는 전차와 승마, 그리고 기마민족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카, 스키타이, 사마티안, 알란스 등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마민족이 중앙아시아 초원을 활보하던 유목민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안드로노브 문화집단 중 일부가 이란고원으로 이동하여 페르시아 세력을 일궜으며, 일부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 문명 세력과 경쟁하며 배다 문화를 이룬 인도 아리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초원 사람들이 방목을 통해 유랑하는 유목민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며, 이들이 중앙초원과 동부대초원을 동서로 횡단하며 초원길을 최초로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유라시아 초원이 연결되는 통로가 생겨 말과 전차 그리고 야금수를 포함한 기술이 동아시아에 전달될 수 있었으며, 실크로드가 동서무역로를 대체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문화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초원의 고고학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서유럽이 주도해오던 방향과는 분명하게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초원의 역사를 러시아의 역사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초원의 역사를 선점하기 위한 역사 논쟁이 서부대초원에서 진행 중이며, 중앙대초원과 동부대초원의 고대사가 밝혀진다면 좀 더 명확한 초원의 역사가 정립될 것입니다.